저희는 맞선을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다정다감한 성격과 제 일을 잘 이해해주는 모습에 반해 좀 빨리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세아가, 넌 어디 가니? 어머니 저 출근... 내가 회사 그만두라고 몇 번을 말했니? 네가 돈 안 번다고 우리가 굶는 것도 아니고 네 남편 큰일 날 사람이니까 내조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이 사람도 일하면 좋지. 아들, 닌 엄마 말하는데 끼어들지 말고 얼른 출근부터 해. 아이, 우리 자기랑 같이. 얼른 출근하라니까. 아유, 어머님 포스가 장난 아니시네요. 근데 어머니 어디 가시죠? 어머니 저도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고 네가 할 일은 남편 내조 잘하고 애만 잘 놓으면 돼. 애기는 힘쓰고 있지? 네. 오늘 회사 가서 사표 내고 와라. 알겠지? 그럼 저녁에 집에서 보자. 아니 21세기 시어머니 맞는가요? 그러네요. 어머니도 분명히 어디 가거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뒀고 아이를 낳으라는 시어머니의 협박식 강요를 계속 견뎌야 했습니다. 니는 걸레질 하나 제대로 못하니? 여기 먼지가 안 닦였잖아. 다시 닦아. 와, 저런 게 시집살이네요. 너희 엄마는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안 가르치고 뭐 하셨다니? 아유, 아하. 여자가 나가서 돈 버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가정교육 잘 받고 시부모 잘 모시고 애만 잘 놓으면 되지. 안 그러니? 어머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맞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 알지? 우리 집에서는 내 말을 따라야지. 시대는 무슨 시대? 거실 다 닦고 나면 욕실 청소도 깨끗하게 해라. 나는 친구 모임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오마. 저 또 나간다니까요.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여보, 내 왔다. 당신 어머니 좀 말려봐라. 우리 엄마가 왜? 자꾸 애기 얘기만 하시고 맨날 집에 와서 사사건건 간섭만 하니까 그렇지. 우리 엄마 옛날 사람이잖아. 아니 뭐 어른들이 다 그렇지. 자기야 좀 이해해. 맨날 내한테만 이해해라. 어른들이니까 그렇다. 진짜 남편은 남의 편이라더니. 아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당신이랑 엄마 관계니까 알아서 해결해라. 뭐라고? 여보! 아 몰라. 좀 이해를 해줘야 될 텐데요. 이야. 이후에도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와 간섭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유, 첫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도 수시로 연락을 해왔고 육아 방식은 물론이고 심지어 부부 생활에까지 관여했습니다. 좀 멀리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력서 보냈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출근이요. 네,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너 누구랑 그렇게 통화를 하니? 친구예요, 친구. 친구가 출근을 해? 네? 네. 그래. 너 요한마트에 가서 장 좀 봐야겠더라. 어머니 뭐 필요하신 거라도. 이 겨울에 수박이 그렇게 먹고 싶네. 마트에 있을 줄 모르니까 한번 갔다 와봐봐. 겨울에 수박.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출근이라고 들었는데 저것이 회사를 다시 나가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서류가 어디 있을 건데? 여기 있네. 거기 로이어 주식회사죠? 신입사원으로 김정희 씨라고 혹시 합격했나요? 네.
저는 김정희 씨 시어머니 되는 사람인데요. 우리 며느리 일 못하니까 합격 취소해 주세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본인이 연락하라고요? 사정이 있어서 전화도 못하고 일도 못하니까 그냥 취소해 주세요. 그래도 합격시키면 저 이 회사 고소할 겁니다. 네. 어머니, 마침 수박이 있더라고요. 너 다시 일하니? 그걸 어떻게... 회사에서 전화 왔더구나. 합격 취소했다고. 네? 취소야? 다음 주부터 출근하라고 했는데. 출근? 애도 어린데 출근이라니. 그래도 어린이집에 다니니까 이제 저도... 내조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니는 시어머니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듣네. 어머니, 됐고 니는 집에만 있어. 어머니... 당신 어머니 정말 너무한 거 아이가? 오늘은 내 회사 취직한 것까지 취소시켰다. 당신이 어머니랑 얘기 좀 해봐라. 아이, 엄마가 무슨 뜻이 있겠지. 뜻? 남편이 더 답답해요. 그럴 거면 어머니 아들로만 살지. 내랑 왜 결혼했노? 맞습니다. 무슨 말이 그렇노? 시어머니가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면 되지. 이게 사사건건 싸울 일이가. 아니, 당신 싸움 따기가. 싸움다? 됐고 우리 그냥 이혼하자. 내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혼 사유는 당연히 고부 갈등인 거 알지? 이혼하는데 우리 엄마가 왜 나오노? 내가 뭘 바라겠노? 됐다. 되긴 뭐가 돼? 고부 갈등 그 조금 있는 게 이혼 사유? 말이 되나? 그냥 우리 법정에서 보자. 법정? 나도 그냥 당하지는 않을 거다. 소송 제대로 준비해라. 아이고. 네, 보는 제가 다 숨이 막힙니다. 아, 정말 고부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 이혼까지 생각하게 된 부부의 사연이네요. 야, 이게 정말 고구마를 한 100만 개 정도를 먹고 주변에 물이 없어가지고 찾고 있는 그런 기분입니다. 아우, 답답해. 아, 이거 빠른 해결을 위해서 사건 정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김정희 씨는 남편과 맞선을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나름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이었던 김정희 씨는 결혼 이후에도 계속 직장에 다녔지만 시어머니인 이정자 씨는 계속 남편 내조를 강조하며 직장을 그만두게 했고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과 폭언에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김정희 씨는 아이만 낳으면 되겠지 하고 꾹 참고 견뎠는데요. 하지만 첫 아이를 낳은 이후 다시 직장 생활을 하고자 했던 의뢰인의 노력을 시어머니는 무시했고 사사건건 간섭과 질타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도가 지나친 시어머니의 행동에 김정희 씨는 남편 정한주 씨에게 상황을 해결해 달라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남편은 옛날 어른이라 그렇다. 며느리가 이해해야 한다. 라며 방관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김정희 씨는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고부 갈등 아직도 꽤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자, 강은시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남편분이 이혼하는데 왜 우리 엄마가 나오노라는 대사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일단 남편은 자신의 모친이 자신의 부인을 죽이든 살리든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또 부인의 인내만을 강요하면서 나아가 시모의 악행을 방조하고 있지요. 자신과 가정에 대한 아내의 사랑을 이용하면서도 정작 모친의 잘못이니까 자신한테는 책임을 묻지 말라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이는 모친의 학대와 이를 방조하는 남편의 태도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대사인 것 같고요. 우리 정희 씨는 이런 결혼 지역에서 오늘 잘 벗어날 수 있도록 제가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말씀처럼 정말 이 결혼 지옥에서 빨리 김정희 씨를 구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고부 갈등이라는 게 이혼 사유가 됩니까? 네, 당연합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는 배우자와 그 직계 존속의 부당한 대우라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열거돼 있는데요. 이 사례에서 남편의 직계 존속이 시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계속 받았다는 건 당연히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근데 이게 심히 부당한 대우. 이게 지금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사례에서 나온 모든 게 다 부당한 대우인데요. 굳이 판결에 그
표현을 빌리자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폭행, 학대,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케이스를 들었을 때 누구나가 나는 도저히 저렇게 못 살겠다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면 그게 바로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아, 그러게요. 김정희 씨 사연을 보니까 나는 저렇게 못 살겠다는 소리가 안 될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렇게 그냥 단순히 못 살아서 이혼할 수는 없잖아요. 객관적인 좀 증거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단순히 이례적인 갈등이나 또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을 때는 이혼 사유라고 말할 필요가 없겠죠. 드라마 속 시어머니처럼 워낙 캐릭터가 강렬해서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괴롭힘이 막 흘러넘쳐 나오는 경우에는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나 전화통화, 카카오톡을 뭐 저장해 놓거나 녹취해 놓는 것만으로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주변 사람들한테서 이런 경험을 듣고 보았던 사람들한테서 사실 확인서를 받아 놓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 드라마에서는 우리 정희 씨가 다니려다가 시어머니 때문에 다니지 못했던 회사에 왜 퇴직을 시켰냐, 왜 취직을 시키지 못했냐라는 사실조회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시모의 극악무도함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저는 이 사연에서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네. 남편의 태도를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이게 시어머니의 간섭이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전혀 뭐 아내 편을 들어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남편은 남편입니다. 그야말로 남의 편인가요? 알겠죠. 내 편이 아니에요. 자, 정말 이렇게 방관에 가까운 남편의 행동,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예, 사실 이런 시모의 부당한 대우, 그러니까 모욕, 학대, 폭언 이런 모든 불법 행위 뒤에는 남편의 방조 행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남편은 시모의 불법 행위를 방조한 공범이라고 보이는데요. 이 역시 남편의 부당한 대우거나 더 나아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희 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청구 소송도 같이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예. 저 진짜 드라마 보면서 시어머니한테 화가 너무 많이 났거든요. 네. 김정희 씨도 시어머니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습니다. 요거 정신적인 어떤 그 위자료 청구 소송, 정신적인 아픔에 대한 시어머니에게 바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경우에 공동 피고로 시모를 지정해서 이 사건에 시모를 참전시키는 것도 당연히 법률적으로 가능한데요. 네. 그리고 이건 원고의 선택 사항입니다. 그럼 변호사님께서는 실제로 또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 소송 참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어차피 시모를 참전시키지 않아도 남편이 공범이기 때문에 위자료 자체는 남편을 공범격으로 해서 전체로 다 남편한테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굳이 시모를 공동 피고로 잡을 필요가 없어 보이는 게 이 시모가 전문 용어로 JS이기 때문입니다. JS? 뭐 아이돌? JS 뭡니까? 예. 뭡니까? 지성팍? 예, JS는 진상입니다. 진상. 예. 이런 진상을 공동 피고로 해서 소송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서면을 제출하거나 또 가사 조사를 하거나 또 조정을 할 때 끊임없이 진상과 마주쳐야 하는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나아가 또 남편하고 시모를 같이 두면 이 분들이 똘똘 뭉쳐서 슈퍼 진상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우리 정희 씨가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습니다. 예. 때문에 시모를 공동 피고로 지정하는 것은 조금 피곤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럼 이 사건에서 저희가 위자료 금액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케이스마다 그 고통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대략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선 정도가 될 것인데요. 갈등의 깊이와 정도 그리고 갈등이 지속된 기간에 따라서 적정하게 책정될 겁니다. 이제 뭐 명절이 다가오니까 아무래도 고부 갈등이 예. 극에 달하는 그런 시점인데 우리 변호사님 입장에서 이혼 소송을 주로 많이 다뤄 보셨으니까 그 고부 갈등을 조금 피할 수 있는 비책이랄까 뭐 이런 건 좀 없을까요? 꿀팁. 예,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삼자 대결이 아닌 맞대결을 추천드립니다. 이 사실 삼자 대결은 방향과 정도를 마음대로 조정하기가 쉽지 않지만 맞대결은 언제나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 또 고부간의 주도권을 당사자가 아닌 남편한테 넘겨서는 속 시원한 해결책은 영원히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남편을 사랑하다 보니까 시모에 대해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남편이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면서 반복적으로 실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기질적으로 이 남편들이 싸움을 약간 크게 키울 뿐 이를 잘 조정해서 정리하는 것에는 소질이 잘 없어 보입니다. 주로 여성들이 대화를 통해서 분쟁 해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에 며느리와 시모 당사자들끼리 분쟁 해결을 한번 진행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야, 그럼 이게 남편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가만히만 있으면 또 가만히 있는다고 욕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말 좀 해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이 과정에서 남편은 복잡한 싸움이나 눈치 보기에서 해방되는 대신에 자신의 모친과 자신의 부인이 동등한 상태에서 대화하거나 해결할 수 있도록 공정성을 유지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만일 이런 공정한 태도 유지가 어렵거나 자신의 부인에게 모친과 같은 동등한 지위를 인정해주기 어렵다면 이는 독립된 새로운 가정의 가장의 자격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영원히 모친과 함께 사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조금 무섭긴 하네요. 네,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아야 된다. 요걸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고부 사이, 장서 사이 편하지 않은 관계라서 갈등이 발생하긴 하는데 오늘 정말 가슴이 좀 뻥 뚫리는 얘기를 또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도 고부 갈등으로 마음의 상처가 큰 김정희 씨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시모도 남편도 모두 다 이상한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자책하시지도 마시고요. 또 이들을 이해하려고도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련 없이 이혼하시고 이 부디 결혼 지옥에서 깔끔하게 해방되실 걸 미리 축하드립니다. 사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위자료는 지급을 받을 거고요. 이혼 사건도 물 흐르듯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혼을 미리 축하드리고 앞으로는 시모 없는 세상에서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